쓰는 게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피터 드러커라는 되게 유명한 경영의 구루가 있어요. 그분이 쓰는 경영 서적만 30권이 넘게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수치할 수 없으면은 관리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연히 관리할 수 없으면은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치화해야 된다, 숫자로 표현돼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저는 이거 옛날부터 썼어요. 14년 12월에 창업은 했지만 이거를 쓰기 시작한 거는 17년도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고, 지금 갖고 온 거는 19년도 거 그리고 21년도 거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디지트라는 개인 사업자죠. 이 사업자의 스프레드시트가 있는 거고, 또 온라인 교육 사이트, 페이서, 무인 카페, 무인 독서실, 이렇게 사업별로 이런 식으로 시트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트라는 개인 사업자에서 지출하고 있는 내용만 쓴 거고요. 물론 수입 내역은 따로 또 관리를 합니다. 보통은 엑셀 포맷 공유하면서 이 포맷을 쓰세요, 이런 식의 콘텐츠가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엑셀이 아니라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크롬만 켜져 있으면은 뭐 사파리로도 접근할 수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하면은 PC, 모바일, 태블릿 언제나 쉽게 접근해서 이거를 작성하거나 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엑셀보다는 스프레드시트를 더 선호합니다. 19년도면은 제가 뭔가 가계부를 완성시켰다 말하기 좀 민망한 정도의 내역이고요. 21년도가 그나마 좀 완성돼서 22년도는 여기서 조금 더 뭔가 추가되고 세분화됐습니다. 3040 머니 스킬업 플랫폼 플랜시에서는 강의와 지식 마켓, 그리고 1대1 커피챗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식마켓 크리에이터나 1대1 커피챗의 코치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이트 우측 상단의 신청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정해놓은 계정을 계속 쭉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식대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걸 좀 분할을 한다거나, 21년도에는 그래서 식대가 이제 3개로 분할이 됐어요. 그러다가 나 점심 저녁 간식 말고 카페도 많이 가더라, 그러면 여기 점심 저녁 카페 간식 이렇게 4개로 또 돼 있어요, 22년도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는 스프레드시트 사용법도 알려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항목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그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가는 돈들이 무슨 간접비, 직접비, 그리고 이건 인건비 플러스 외주비 합계를 보면은 이거는 엑셀이랑 똑같은 산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이라고 해놓고 12개월 동안의 평균을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에버리지, 이렇게 좀 평균을 쭉 보면은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나가는 거고요. 합계도 볼게요. 썸 해가지고 쭉 더 해볼게요. 2억 4,300만 원 정도. 네, 여기도 한번 해볼까요? 평균이 한 달에 1,800. 그러니까 저는 이 디지털한 사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2천만 원 정도 인건비 포함해서 소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진짜 크네요. 관리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 요거를 이렇게 수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프레드시트는 뭐냐, 그거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구글에다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고 검색해서 이걸 여셔도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폴더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구글에다가 구글 드라이브라고 검색을 해 볼게요. 그래서 나오는 거 첫 번째 걸 들어가 보시면은, 저는 이제 크롬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질 텐데,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드라이브로 이동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계정에 드라이브로 이동이 될 겁니다. 최근에 열었던 스프레드시트들이 쭉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예시로 하나의 폴더를 들어가 볼 텐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라면 여기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뭐 가계부라는 폴더 하나 만드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폴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안쪽에 들어와서, 지금은 빈 공간이겠지만 여기다가 한번 시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만드는 시트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19년도, 21년도 시트, 요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 볼게요. 여기 플러스 눌러서 새 폴더 만들었듯이 이번에는 플러스를 눌러서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해당 폴더에 스프레드시트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처음에는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지우고 샵 띄고 가계부
띄고 2022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동적으로 드라이브에 저장됨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폴더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샵 가계부 2022 요게 즉시 저장되어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뭔가를 쓰다가도 X자 눌러서 꺼잖아요. 그러더라도 굳이 저장을 안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쓰는 족족 계속 라이브 싱크로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계부 2022라는 시트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나는 이제 가계부를 여기다 쓰면 되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해당 폴더에 시트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이 링크만 이제 복사해서 즐겨찾기를 해 놓으시면 되는데 크롬 같은 경우에 맨 위에 북마크 바에다가 해당 링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별표 모양이 있어요. 현재 탭을 북마크에 추가 얘를 누르시면은 이 이름을 그냥 짧게 쓰셔도 됩니다. 이름을 샵 가계부 라고만 쓸게요. 북마크 바라는 폴더에다 넣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냐 완료를 눌러 볼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 탭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제가 방금 북마크 바를에다가 가계부를 추가했기 때문에 맨 오른쪽에 추가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이제 크롬의 플러스 버튼 새 탭에서 가계부 이 녀석을 누르면은 짜잔 하고 이 시트가 뜰 겁니다. 이제 가계부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월별로 이렇게 항목들이 쭉 있고 월별로 있는 거죠. 아래 하단에 보시면 맨 왼쪽에 항목별 월 정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기는 1월부터 12월까지 쭉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너무 뭉쳐져 있어서 보기 힘들어 가지고 2020년도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포맷을 좀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19년도 내용을 그대로 2020년도 포맷으로 만들어 본 건데 이렇게 만들게 된 경위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북마크바에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가계부에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요. 가계부를 쓰기 전에 우선 한 달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돈을 얼마나 썼는지 항목과 이유와 내역, 금액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만 가져가 볼게요. 이 정도로 컨시 해가지고 한번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안 보이게 처리하고 이게 상단에 보시면 셀들의 색깔을 넣는다거나 획을 추가한다거나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이 되게 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엑셀보다 쓰기가 저는 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10월 1일부터 쭉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옆에다가 항목과 이제 비용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체크하기 힘드니까 뭐 카카오 영수증을 보던가 아니면 뱅크샐러드 그런 걸 이용해서 내역을 쭉 써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내가 이게 무슨 돈인지 쭉 써보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정도 항목 카테고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더 파스텔링 파스타집이었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쓰는 거예요. 몇 개만 한번 써볼게요. 카페 간 거고 병원 뭐지? 병원 간 거고 약국이고 몇 개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카페 이거는 그래픽 카드 구매한 거 외주비 나간 거 카페 주유비 이거는 선물 준 거 저녁 식사 이런 식으로 쭉 씁니다. 아래 거는 좀 지울게요. 쓴 다음에 이제 좀 묶어 봐야 되는 거예요. 파스타 저녁 식사 점심 저녁 카페 먹는 것들이 일단 커요. 저는 그러니까 먹는 것들은 따로 빼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겠다. 스프레드시트에 괜찮은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분류, 금액, 구분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구분을 지금 쓴 거죠. 그럼 일단 전체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A 누르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가운데 정렬 먼저 해주시고 컨트롤 B 굵은 글씨로 체크해주시고 여기에 뭘 할 수 있냐? 바로 필터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하게 되면은 얘네들 기준으로 이 녀석들이 쭉 정렬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금액별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이든 또는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 보면은 맨 왼쪽에 번호라는 게 써 있거든요. 나중에 관리하기 쉽도록 이렇게 번호를 써놓은 겁니다. 일단 금액을 높은 것부터 보니까 외주비가 쓰였고 옆에다가는 이제 세분류를 쓰는 거예요. 단 세분류를 쓸 때는 정제된 언어로 써야 됩니다. 사무실 운영비, 주유비, 저녁 식사라고 쓰지 말고 저는 이거 식비 중에서도 저녁
파스타도 저녁 이렇게 씁니다. 병원 이거 사무실 운영비라고 쓸게요. 점심은 점심, 저녁. 카페는 카페라고 쓸게요. 사무실 이메일, 사무실 운영비죠. 선물, 이거는 제가 저기 대표님 보러 갈 때 선물 사줬던 거니까 영업비라고 쓰겠습니다. 카페, 기타 운영비, 카페, 필터를 삭제하고 여기까지 한번 필터를 해봐야겠다. 보겠습니다. 기자재라는 게 있고, 기타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라는 게 있고, 영업, 외주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좀 묶을 수 있는 것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주유비 라는 게 있고, 점심, 저녁, 카페가 있네요. 그럼 여기다가 점심, 저녁, 카페를 써놓고, 외주비, 이거는 제가 사람들한테 외주를 주는 거니까 이거랑 묶어서 인건비라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을 하니까. 영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랑 비슷한 카테고리로 제가 홍보비를 따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 채널에 단체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충전하는 비용이라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들을 쭉 써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정리된 거를 좀 갖고 와 볼게요. 이 세 분류를 보고 이 위에 대분류를 역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주유비 같은 경우는 차량 관리비가 되겠죠. 그러면 역으로 차량 관리비에는 주유비 말고 주차비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택시라든지 버스를 타는 비용 이런 것들이 쭉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어느 정도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이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이 한번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썼던 돈을 쭉 써서 얘네들이 어떤 돈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정제된 언어로 쓸 수 있고, 이거를 갖고 어떤 큰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지를 한번 쭉 써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얘네들마다 합계를 좀 적어 보시면은, 이거 필터 좀 삭제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공통경비, 이거 이제 간접비라고 해서, 간접비의 월세, 사무실 운영, 그리고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또는 사무실 운영의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지만은 사람들한테 뭐 선물을 해준다거나 복지 비용 같은 거죠. 복지 비용, 기타 운영비, 프로젝트 운영비, 세금, 이거를 공통경비로 묶을 수가 있었고요. 교통비로 치면은 주차, 그리고 차량 관리비에는 보험, 수리, 타이어 등등 이런 비용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교통비, 점심, 저녁, 간식. 2022년도는 카페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영업비 홍보비 이렇게 쭉 써놓고서 걔네들마다의 합계를 매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프레드시트를 처음 열어서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항목 만드는데 거의 진짜 한 달이 아니죠.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내가 해보니까 주차비가 뭐 한 달에 뭐 60만 원씩 너무 크게 나와. 그러면 왜 많이 나오는지 그걸 또 나눌 수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식비가 점심 저녁 간식인데 카페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점심 저녁 간식 카페 이렇게 4개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이거랑 비슷한 거의 이 포맷을 좀 그대로 쓰셔도 괜찮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냐, 처음에 내가 항목이 이렇게 나오겠다라고 정해졌다고 칠게요. 봅시다. 2022년도 걸 가져올게. 2022년도 게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2022년도 걸로 가져오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이제 신경 써서 할 건데, 우선은 이대로 한번 작업을 해 볼게요. 저는 이제 몇 달간 자료들 모아 보니까 이렇다더라 라는 걸 갖고 온 건데, 공통경비로는 월세, 사무실 운영, 얘들마다 이제 어떤 건 좀 옆에 써놔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범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일단 합쳐 볼게요. 합쳐보는 건 이거 범례라고 써볼게요. 공통경비로 월세, 사무실 운영, 기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더라. 왼쪽에 이제 항목들이 쭉 써질 건데 걔네들 합계를 쓸 겁니다. 여기는 제가 월별 정산 금액이라고 쓸게요. 월별 정산 금액. 이런 식으로 항목 나누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제일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조금만 디자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위에 있는 거 되게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글씨 색상이고 채우기 색상인데, 이거를 분홍색으로 넣고 글씨는 제가 볼드로 해서 가운데 정렬을 합니다. 이거는 좀 눈 아프겠지만 노란색으로 할게요. 끝까지 여기까지 노란색. 여러분 디자인 센스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아유 눈부셔. 여기는 요 색깔 예쁘네요. 요 색깔 쓰고,
왼쪽에 경비 소개라는 거는 공통경비, 교통비, 식비 얘네들 합친 거를 경비라고 했고, 제 개인 인건비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외주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인건비라고 했거든요. 퉁쳐가지고 인건비 소개라고 쓰겠습니다. 컨시, 컨브 이러면 얘가 합쳐지겠죠. 여기는 합계, 합비고개. 얘들도 다 죄다 컨트롤 A 선택해가지고 가운데 정렬. 이건 우측 정렬하는 게 좋겠네, 그죠? 됐어요. 띄어쓰기 좀 해주시고, 이거 셀 색상 같은 거 갖고 올 때는 이렇게 컨시 컨비로 갖고 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됐어요. 이제 법례를 보니까 공통경비, 교통비, 식비, 영업홍보, 그리고 기자재 소모품까지 있고, 얘네들이 경비 소개라는 거죠. 여기도 왠지 색깔을, 아이고 너무 어둡고 약간 좀 밝게, 됐어요. 얘네 둘도 색깔 약간 밝게, 이거였나요?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제 옆에다 이제 써야 되는데 디자인을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해가지고 오른쪽에 점선을 넣고 싶다 그러면 테두리 가서 점선 종류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선택한 영역이 사각형 기준으로 오른쪽에다가 넣을 거잖아요. 오른쪽 거 누르시면 점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만 쭉 선택해서 이제 위 아래에다가 실선 넣을게요. 실선. 다시 실선으로 선택해 주시고 위 아래. 지금 제가 확대해서 봐서 그렇지 100%로 보면은 꽤 깔끔하게 표현되죠. 그죠? 다시 확대할게요. 이번에는 영업 홍보 기준으로 위아래에 다시 실선 넣습니다. 위아래. 됐어요. 이거 쭉 선택해서 양옆으로 실선. 쉽죠? 생각보다 사용하는 게. 이건 양옆으로만 실선 넣을게요. 그냥 양옆으로. 됐어요. 이러면 된 겁니다. 여기 위쪽에는 또 실선 검은색 하나 넣을게요. 위쪽에. 됐습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 100%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다가 이제 뭘 써야 되냐면 각 항목들을 쭉 쓰려고 합니다. 항목들의 대분류가 왼쪽에 있는 거고 소분류가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B3에다 쓸게요. B3에다가 번호, 날짜, 구분, 항목, 사용처, 금액, 비고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얘도 한 칸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컨트롤 A 누르면 이렇게 네모난 영역을 얘가 알아서 잡거든요. 컨트롤 X 하시면은 잘라내기. 바로 윗칸에 올라가서 컨트롤 V 하면은 붙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위에 굳이 두 칸 비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이거 확대해 볼게요. 다시. 여기다 뭘 쓸 거냐면 번호에다가는 1, 2, 3, 4 쭉 갈 거예요. 그리고 날짜에다가는 2022년 지금 몇 월이야? 3월 1일로 할게요. 3.1이라고 하면은 얘가 날짜로 인식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달력이 떠요. 날짜로 인식됐다는 뜻이죠. 구분에다가는 여기 있는 대분류를 쓸 거고요. 항목에다가는 여기 있는 소분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사용처는 그냥 약간 매뉴얼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뭘 샀다, 누구를 만나서 밥 먹었으면은 식당 이름을 쓴다거나 그런 걸 쓰는 거고, 금액을 입력을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계산돼서 합계까지 쭉 나오도록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전 디자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 먼저 해주고, 아래쪽에 쓰는 것들도 다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쪽에 있는 셀을 B부터 H까지잖아요. 쭉 드래그 해가지고 얘를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쭉 가운데 정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번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겠죠? B와 C열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쏙 면적에 맞게 줄어듭니다. 저 얘네들을 약간 누런색으로 설정을 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 색상으로 했어요. 구분에다가는 뭘 할 거냐? 데이터 확인이라는 걸 써볼 건데, 이 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로 가셔서 데이터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데이터가 맞는지 확인하는 거고, 틀리면은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내용인데, 보세요. 이 셀의 범위, 여기 D4, 시트 1이라는 얘의 D4, 얘 기준이 뭐냐면 범위에서의 목록이래.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설정이 되어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데이터 범위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공통경비부터 여기 외주비까지 쭉 당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저장. 공통경비부터 나는 외주비까지만 하고 싶은데 이게 쭉 다 선택이 되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선택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Z로 취소하시고, 합쳐진 녀석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얘네들 이해되시죠? 얘들 때문에 나는 여기서부터 외주비까지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같이 블록이 선택되잖아요. 저는 이거를 셀 병합을 잠시 취소하겠습니다. 취소하고 글씨는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데이터에 데이터 확인, 이렇게 쭉 하면은 확인. J4에서 J24까지를 목록으로 보겠다라는 거고, 목록 표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셀 드롭다운 그 화살표 눌렀을 때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뜨냐면 공통경비, 교통비, 식비 땡땡땡 이렇게 뜹니다. 외주비까지.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확인, 범위를 월세부터 여기 외주비까지 확인. 됐습니다. 저장. 쭉쭉쭉 외주비까지 나오는 거 맞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합집합을 하고 경비 소개 띠띠, 얘는 합집합 인건비 소개 됐어요. 아래쪽 것도 합집합을 하고 합 띄고 개, 얘는 볼드였나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중간에 다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경비 소개라는 글씨가 나오긴 하네요. 무시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쓰느냐? 제가 아까 갖고 왔던 예시 자료 어디 있죠? 이걸 좀 써볼게요. 여기까지 복사해가지고 값만 갖고 올게요. 여러분들이 뭘 썼고 여기 금액이 얼마다 이게 쭉 쓸 거 아닙니까? 그중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따로 G열을 선택해가지고 상단에 보시면 여기 돈 표시 있죠? 돈 표시 누르시고 소수점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들여쓰기로 클릭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처 같은 경우는 길게 쓸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늘려주시고 이렇게 됐어요. 항목도 제일 긴 걸 한번 갖고 와봐요. 얘도 제일 긴 거를 갖고 와 볼게요. 뭉치죠? 그러면 좀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딜리트 누르면 비워집니다. 이거를 이제 쓸 건데, 이거는요 매 셀마다 데이터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C 누르시고 쭉 컨트롤 V 하시면은 이렇게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더 파스텔라 같은 경우는 식비 중에서 제가 점심을 먹은 거다. 카페 그레이랩은 영업 홍보한 것 중에서 영업비다. 이렇게 쭉쭉 쓰는 겁니다. 병원은 공통경비 중에서 기타 운영비다. 이 항목마다 대분류와 소분류, 그것에 대한 내용 이런 거 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죠. 이 정도는 외우시는데 헷갈리시면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약국은 뭐예요? 공통경비, 기타 운영비 똑같은. 그러면 얘를 컨시 컨브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위에 셀이 복사가 됩니다. 스프레드시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셀을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바로 수정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 이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엔터 누르면은 수정 모드라는 거. 엑셀 같은 경우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냥 엔터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게 괜찮은 점입니다. 식비의 전역이라고 치고, 만약에 식바라고 잘못 입력하면은 여기 경고가 뜹니다. 경고 잘못된. 이럴 때는 다시 입력하시고, 이렇게 쓰는 건 다 쭉쭉 쓰면 되겠고, 영업비 카페 그랩 누구랑 가냐, 땡땡땡 대표랑 같다, 이런 거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돈이 그대로 여기에 쏙쏙 들어갔으면 좋겠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식의 수식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수식을 알려드릴게요. 썸이프라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일단 텍스트를 복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이런 글씨를 넣을 거예요. 썸이프 2에서 2. 이게 콜론 2라는 거는 2열 전체를 뜻합니다.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2열 전체를 봤을 때 K4 월세라는 글씨가 있다면 그거를 G에 있는 숫자들을 싹 더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2열을 쭉 보다가 2열에 이제 글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열이 이거 소분류 글씨들을 보다가 K4 월세라는 글씨가 있으면은
월세라는 글씨의 오른쪽에 있는 뭐 주열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만약에 2열을 쭉 보다가 K4랑 글씨가 겹치는 게 있으면은 주열을 더해라. 이거 그냥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써보는 게 쉬울 것 같네요. sum if 괄호 열고, 여기 설명도 잘 돼 있네. 뭐를 볼 거냐면 대분류 말고 소분류를 볼 거야. 2열 전체를 볼 거야. 쉼표. 지금 나는 월세를 합친 거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월세를 클릭하고 쉼표. 뭘 더할 건데 바로 여기 G열을 더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이 자동 완성도 되는데 그냥 쭉 써볼게요. 돈이기 때문에 역시 또 M열만 선택해서 통화 형식을 원으로 바꿔줍니다. 이거 쭉 당기셔도 좋은데 그러면 이게 이런 포맷들도 복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으로 들어가 가지고 수식을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시고 복사 컨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가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붙여 넣어 가지고 얘는 K5가 되겠죠. 얘는 K6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한 번만 해놓으면은 뭐 앞으로 평생 또 저기 이렇게 노가다 작업할 일은 없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복사해 주세요. 얘는 K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하나씩 써보도록 합니다. 이건 얼마 안 걸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노가다로 좀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이 위치가 정확히 들어갔는지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그 스프레드시트 또는 엑셀이 기술적인 내용 같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분 당연히 많을 건데 그보다 이렇게 항목 나눴다는 게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매달 보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해놓고 경비 소개는 뭐에 썸으로 더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썸 괄호 열고 여기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여기까지 엔터. 인건비 소개는 썸 괄호 열고 3개 엔터. 합계 같은 경우는 이거와 이거의 합계를 더하면 되겠죠. 는 이거 플러스 이거 엔터. 그러면 됐어요. 여기서부터 쭉 쓰면 여기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글 G 수트는 제가 공통 경비 이거는 타이핑을 좀 하세요. 이거 드롭다운 메뉴에서 선택하는 것보다 직접 타이핑하는 게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G 수트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돈 같아요. 넣는 순간 여기에 돈이 더해지겠죠. 가츠시는 식비, 저녁, 여기 점심, 저녁, 카페, 수수커피가 뭐였더라? 식비의 카페죠. 그래픽카드는 기자재 소모품 중에서도 기자재가 되겠죠. 대분류를 분류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기 위한 거고 실제로 소분류를 선택했을 때 그게 여기에 적용돼서 올라간다는 거. 카페 할리스는 식비, 카페, 교통비, 주유비 이런 식으로 쭉쭉 쓰시면 됩니다. 영업 홍보비에서 선물해 준 거니까 영업비 누구누구 대표님한테 선물해 줬다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공통경비의 프로젝트 운영비, 왓차는 공통경비의 기타 운영비, 사무실 운영이 직접 필요한 건 아니니까 식비의 저녁 이런 식으로 쭉 쓰시면은 여기에 계산된 게 나오는 거가 되겠죠. 날짜 같은 경우에 컨시 컨브이로 쭉 복사를 해 놓으시고 이게 만약에 3월 2일이다 그러면 엔터 눌러서 수정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숫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3일이야 4일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매달 이렇게 쭉쭉 쓰시면 되고요. 난 여기서 뭘 더 보고 싶냐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언제 썼는지 보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바로 필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택해 가지고 상단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썼었죠. 한번 필터 어디 갔죠? 너무 확대해서 안 보이네. 여기 필터 이렇게 필터해 놓으시면 번호는 좀 늘려주시고 이제 날짜별로 필터를 해서 번호를 다시 매길 수도 있고요.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해가지고 내가 언제 가장 큰 돈을 썼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저는 이거를 해서 뭐를 알게 됐었냐면은 항상 매달 인건비 빼고 상위 3개 항목의 비용을 보면은 전체 소비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3개만 뭔가를 사지 않으면은 지출이 50% 줄었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뭐 가구 사고, 스피커 사고 이런 데 돈을 제가 많이 쓰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주유비가 이번 달에 얼마 썼는지 바로 한눈에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스프레드시트는 이런 식으로 내가 쓴 항목을 보면서 반성도 할 수 있는 좋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항상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 저는 할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의 물건을 살 때 한번 멈칫하고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비 성향을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3월이라는 시트가 되겠고요.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왼쪽으로 당겨서 여기는 월 정산이라고 해서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쭉쭉 쌓아가는 거고요. 월 정산에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월마다 볼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월 정산 같은 경우도 맨 윗칸 좀 빼야 되겠다. 빼고 B, C, D를 제가 합쳐 가지고 만들게요. 월별 지출 및 소요 경비. 이거는 뭐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고 셀 크기를 좀 조금만 늘릴게요. 그 다음에 예쁘게 보이게끔 가운데로 위치시키고 아래쪽에 선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실선 검은색으로 됐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랑 좀 똑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분 내용 옆에다가는 1월 2월 3월 땡땡땡 이거를 쭉 당겨가지고 12월까지 쓰도록 합니다. 12월 됐다. 그다음에 셀은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이제 구분이랑 내용 같은 경우나 대분류와 소분류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 썼던 거를 그대로 좀 뺏겨 오겠습니다. 컨시 월정산의 컨브이 다시 3번에 넘어가서 컨시 한 칸 띄고 컨브이 왜? 중간에는 제가 소개라고 해서 합계를 좀 써볼 거거든요. 이렇게 떼야겠다. 잠깐만요. 컨시 컨브이를 잠깐 한 칸 뗄게요. 여기도 한 칸 떼고 여기도 한 칸 떼겠습니다. 여기는 공통경비 합계, 여기는 공통경비를 제외한 합계, 여기는 인건비 합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쓰도록 할게요. 일단 정신없으니까 표에 테두리를 싹 삭제해 주신 다음에 볼게요. 이게 색깔이 없으니까 너무 안 예쁘죠? 조금만 늘려서 가운데 정렬하고 가운데 정렬하고 색깔을 갖다가 어두운 남색? 어이구야 왜 안 예쁘지? 이 색깔이 맞는 것 같다. 이 색깔하고 이렇게 음영을 어두운 걸로 쓸 때는 보통 글씨를 흰색으로 하시고요. 흰색 실선으로 테두리를 넣어주시면 내부만 깔끔하게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쁘죠? 여기다가는 뭘 쓸 거냐면 합계 금액을 쓸 겁니다. 합계 금액. 일단 쓰기 전에 얘네 일단 값부터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지금 3월 여기 있는 값들을 좀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산에 3월에 가셔서 등호를 하신 다음에 3월 탭으로 넘어가셔서 월세를 클릭하시면 엔터. 네, 월정산 3월에 월세 부분이 그대로 가져와집니다. 이걸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는 3월에 사무실 운영 엔터. 는 3월에 기타 운영비 엔터. 이런 식으로. 는 노가다죠. 세금까지 는 3월에 세금 엔터. 한 칸 띄고 주유비 같은 경우는 는 3월에 주유비 엔터. 여기서 이제 쭉 당기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자동으로 차겠죠. 예. 컨시 컨브이로 채우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맞게 들어갔죠?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는 3월에 대표 개인 엔터. 이런 식으로 또로독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계도 쓰고 디자인을 좀 할 건데 얘네 죄다 그냥 제가 가운데 정리를 좀 할게요. 됐어요. 여기다가 합계 금액을 써줄 겁니다. 이거 두 개 셀을 합해 가지고 합해 소개 이거는 간접비 소개라고 쓸게요. 간접비의 합계라는 거고 여기는 직접비 소개 여기는 인건비 소개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색깔을 좀 넣어주도록 할게요. 얘네부터 12월까지 색깔을 약간 누리끼리한 식으로 넣어주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도 누리끼리한 색으로 넣도록 합니다. 인건비 소개까지. 맨 아래에는 이 전체 합계가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합계라고 하고 역시 또 합집합을 해주시고 이쪽은 약간 녹색을 넣을게요. 녹색 됐어요. 셀 사이즈 약간 바꾸시고 여기 이제 수식 넣는 거는 쉽죠. 썸으로 더하시면 되잖아요. 는 썸 가로 열고 자동으로 인식도 하네요. 근데 다시 당겨 줄게요. 이렇게
얘도 는썸 괄호 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엔터. 는썸 괄호 열고 이렇게 엔터. 합계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엔터. 이런 식으로 매월 채워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 100% 사이즈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글씨 좀 작으시면은 셀을 전체적으로 키우신 다음에 뭐 키우셔도 되고요. 글씨 크기 조금만 수정할게요. 볼드체로 12 됐어요. 이거는 좀 더 늘리고, 전체적으로 글씨 사이즈가 작아버리면 좀 더 디자인이 된 것처럼 예쁘게 보입니다. 이거 그냥 제 팁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이 없어가지고 한눈에 안 들어온다 그러시면, 저 아까 선 넣어서 디자인했던 것처럼 선을 좀 넣어 볼게요. 여기 쭉 선택해서 오른쪽에다가 실선. 아이고,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다시. 되게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여기는 점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위아래로 점선으로 할까요? 여러분 디자인 취향에 맞추시면 되는데, 위아래, 여기도 위아래로 점선, 위아래, 여기도 위아래로 점선. 됐고, 이제 얘네들만 좀 저기 색깔이 없어서 여기를 쭉 선택하셔가지고 컨트롤 눌러서 부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영은 약간 너무 어둡다. 다시 컨트롤 Z. 요 정도? 이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얘네 전체 선택해가지고 바깥 테두리에다가 검은색 실선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깔끔한 것 같은데, 여기도 검은색 실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죠? 그러면 쭉 선택해서 아래쪽에 검은색 실선, 여기도 위아래 검은색 실선, 여기도 위아래 검은색 실선. 뭔가 좀 정리가 돼 보이죠, 이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늘려감에 따라서 우클릭해서 시트 복사를 하시고 앞으로 4월이 돌아왔다 그러면 시트 복사하신 다음에 4월 입력을 하시고 싹 지우신 다음에 4월 1일부터 다시 써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합계가 쭉 나오고 이걸로 매월 내용들을 볼 수도 있고, 월 정산에 가셔서 합계도 다시 이거를 저기 하셔야겠지만은 4월로 이렇게 하면은 또 월별로 전체적인 추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끄더라도 여러분들은 북마크 바에 저장했으니까 그걸 눌러보시면 우리가 작업하던 내용 그대로 다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 그대로 여러분 복사에다가 카톡으로 모바일 폰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역시 또 값들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렇게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처음 열어가지고 드라이버 폴더 만들고 스프레드시트 넣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항목, 큰 항목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월별로 범례를 만들어서 합계 금액 쓰는 법, 그리고 값지, 월정산에서 전체적인 지출 보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는 데이터들 쭉 모아봐야 이게 분류가 좀 되고 대분류, 소분류가 좀 나오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뱅크샐러드 그리고 카톡의 영수증 이용해가지고 여러분이 썼던 돈을 쭉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